거리두기를 전면 해제한 지 일주일이 되어가지만 확진자 감소세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이 2등급으로 내려가고 실내 시설에서의 취식도 허용됩니다. 네,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되는 코로나19 상황에 대해 가천대학교 길병원 감염내과 엄중식 교수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거리두기를 해제하면 확진자가 다시 늘지 않을까 걱정도 있었지만 다행히 한 주가 지나도록 감소세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틀 연속 10만 명 아래를 기록했는데요. 현재 상황 진단부터 해주시죠. 일단은 오미크론 변이 유행의 정점기를 이제 완전히 지나간 상황에서 앞으로 계속해서 확진자가 줄어들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예. 한 가지 우려스러운 점은 이제 최근에 특히 이제 젊고 건강한 연령층에서의 확진자 중에 그러니까 감염된 분 중에 확진 검사를 좀 안 받는 경향이 보이는데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는 이제 지역 사회에서 전파를 더 줄이지 못하는 이유가 될 수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는 중증으로 진행하는 그 가능성이 초기에 확인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예. 가급적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을 때는 어떤 형태로든 확진 검사를 받으시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정부는 중증 사망자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고 병상 가동률도 30%대라면서 의료 대응 여력이 충분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위기 상황에서는 완전히 벗어났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예, 이 정점기 때의 정말 아슬아슬한 그런 상황은 확실히 지금은 벗어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네. 그렇지만 여전히 800명대 유증증 환자가 계속 존재를 하고 있고 150명에서 200명 정도 사이에 사망자가 매일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최근에 이제 확진자 중에 60대 이상의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분들의 비율이 좀채로 좀 잘 줄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고위험군들을 어떻게 보호하느냐가 여전히 좀 숙제로 남아 있는 그런 상태라서 이제 이 부분을 좀 더 우리가 관심을 갖고 이 고위험군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좀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고위험군에 대한 코로나19의 위협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자, 다음 주부터는 영화관, 스포츠 관람장과 같은 실내 시설, 그리고 기차, 고속버스 같은 교통수단 내에서도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됩니다. 우려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마스크를 내리고 음식을 먹다 보면은 그중에 감염된 분을 통해서 코로나19가 다시 전파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면은 지금 계속 감소세에 있는 이 유행 상황이 좀 정체되거나 아니면 감소 속도가 더 느려질 수 있다라는 고민거리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이제 소규모의 그런 취식 그리고 좀 이동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의 취식을 권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예. 자, 그리고 정부는 실외 마스크 해제에 대해서는 상황을 보면서 5월 초쯤에 결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여전히 이 확진자들이 이 몇만 명 단위로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확실히 줄어드는 건 맞지만 예. 여전히 지역 사회에서 감염 전파가 가능한 확진자들이 상당수가 나오고 있고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확진 검사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생활을 하는 감염자들도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좀 마스크 해제와 관련돼서는 조금 더 신중할 필요가 있겠고요. 특히 이제 실외의 경우에도 완전히 트여 있는 공간에서 사람들의 밀도가 상당히 낮은 그런 실외가 있는가 하면 예. 이 금요일 저녁에 이렇게 번화가에서 사람들이 어깨를 부딪히면서 다녀야 될 정도로 좀 밀집된 야외들도 있거든요. 이런 야외의 특성, 실외의 특성을 좀 구분해서 마스크 착용은 어느 정도로 권고할지를 논의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긴 하지만 이게 실내 마스크 착용에 대해서는 상당 기간 착용을 권장할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실내 마스크 논의가 시작되려면 상황이 어느 정도까지 좀 안정돼야 할까요? 우리가 이제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은 2020년도 상반기에 이제 확진자들이 100명대 전후로 이렇게 나올 때는
사실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이나 이런 것을 강력히 권고를 한 바가 없습니다. 네. 그런 정도 수준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 실제로 우리나라에서의 유행이 정말 최소화되는 그런 상황까지 가야지만 마스크 착용을 실내에서도 이제 중단할 건지를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상 코로나에 대한 그 걱정이나 어떤 공포가 사라질 때쯤이나 되어야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라는 말인데요. 자, 다음 주부터는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1급에서 2급으로 조정됩니다. 이에 따라서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이 확진자 격리 의무가 사라진다는 건데요. 4주간 이행 기간을 거친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되면 방역 현장에서 혼란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되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은 그 의료기관, 그러니까 병원에서의 격리 문제가 제일 심각해 보이고요. 예. 왜냐하면 이제 병원은 아무래도 고위험군들이 많이 모여 있는, 집중적으로 모여 있는 공간이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격리가 권고 수준으로만 존재하게 되면은 경우에 따라서 환자가 거부하고 이런 경우에서 격리를 못하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예. 네. 이렇게 되면 이제 고위험군에서의 그 집단적인 감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의료기관에서의 격리는 등급 변경이 되더라도 유지가 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예. 그리고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가 아직까지는 특히 이제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파도 이 쉬겠다라는 표현을 하기가 좀 쉽지 않은 문화인 곳이 있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격리가 이제 의무 사항이 안 되다 보면 이런 분들이 쉬지를 못하는 상황이 생기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 중에는 쉬지 못하고 일을 하면서 악화가 되는 그런 케이스가 생길 수도 있고 또 감염 전파 능력이 있는 상황에서 근무를 하다 보면 주변으로 또 전파를 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등급 변경이 되더라도 격리를 일정하게 허용하는, 그러니까 좀 규정으로 좀 남길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의료 현장의 철저한 대비와 또 개인이 아프면 눈치 보지 않고 쉴 수 있는 그런 그 제도가 마련이 돼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백신 얘기도 해볼 텐데요. 3차 접종 10주 뒤에는 백신 효과가 급속하게 감소하고 4차 접종으로 효과를 다시 높일 수 있다는 국립감염병연구소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정부는 고령층 4차 접종을 당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 백신 추가 접종에 대한 국민 피로도가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4차 접종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뭐 모든 국민에게 4차 접종을 하겠다라는 전략은 아니고요. 60대 이상의 고위험군에 대해서 이제 4차 접종을 진행을 하겠다는 건데, 국립감염병연구소 분석을 보면은 3차 접종을 마친 사람에 비해서 4차 접종을 했을 때 실제로 이제 위중증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절반으로 줄어들고 사망률도 거의 3분의 1 이하로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나타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거리두기를 완전히 중단하고 이제 마스크 착용도 실외에서 중단할 것을 고민하는 상황에서 사실 60대 이상의 고위험군을 보호할 전략이 마땅치가 않은 거죠. 결국은 백신과 조기에 항바이러스를 투여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60대 이상에서 이 접종의 효과를 충분히 홍보를 하고 그래서 이 접종의 드라이브를 걸어가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코로나19 브리핑 가천대학교 길병원 감염내과 엄중식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